4천만 원 벌었던 순이가 이걸 활용했다면 132만 원의 세금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안녕하세요. 돈덕후의 머니생각입니다. 여러분, 종합소득세 신고하셨나요? 저는 엊그제 마쳤는데요. 세무사님한테 의뢰해서 진행하다 보니까 이 부분 좀 챙겨둘 걸 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부자가 되려면 세금과 친해져야 한다던데 세무사님이 신고는 해주셔도 그 자료랑 증빙은 제가 다 꼼꼼히 챙겨야 하더라고요. 오늘은 제가 종소세 신고를 하면서 알게 된 놓치기 쉬운 그런 절세 팁들을 한번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초보 사장님들은 꼭 알아두셔야 되니까 집중해 주시고요. 바로 실행하셔서 내년에 세금 줄이는데 큰 도움 받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마지막에는 제가 올해 그래서 얼마의 종소세를 냈는지 그 결과도 공개를 해드릴게요. 우선 아직 신고 전이시라면 종소세 얼마나 나올지 두려워하고 계시진 않나요? 저도 작년 처음 종소세 신고할 때 과연 그래서 내가 세금을 얼마나 내야 될지 걱정이 앞섰던 기억이 있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본인이 지난해 번 돈의 일정 퍼센트를 곱해서 거기서 나라에서 주는 약간의 세금 감면 혜택을 뺀 그 나머지를 내야 됩니다. 이걸 조금 세무 용어로 표현하면 종합소득액에서 소득공제를 해주고 거기에 종합소득세율을 곱한 후 세액공제를 빼주면 바로 종합소득세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보는 게 이해가 빠르겠죠? 여기에 작년 매출이 2억이고 사업과 관련돼서 지출한 비용이 1억 6천인 순이라는 애가 있다고 쳐볼게요. 그럼 4천만 원을 벌었겠죠? 그 4천만 원을 벌면 이 표에서 15% 구간이에요. 지방세가 이 세율에 10% 더 붙으니까 사실은 16.5%거든요. 4천만 원 곱하기 16.5% 하면 660만 원. 여기서 옆에 누진공제 108만 원을 빼주면 552만 원이 나오네요. 대략 이런 흐름이고요. 사실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조정할 것들이 더 많이 있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대충 이 정도 벌면 대충 이 정도 세금 내는구나. 그리고 세금 어떻게 줄이지에 초점을 맞춰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이 큰 금액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아마 대부분이 알고 계실 법한 내용, 임대료라든지 사업과 관련된 차량 유지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4대 보험이나 이런 것들 빼고 사실 놓치기 쉬운 하지만 큰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내용들 위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바로 경조사비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사람들의 경조사로 지출한 내용이 있을 때 건별로 20만 원이라는 소득 공제를 해줘요. 이때는 청첩장이나 부고문과 같은 증빙이 있어야 하고요. 만약에 4천만 원 벌던 아까 그 순이가 4번의 경조사에 작년 참여했다면 80만 원의 소득 공제, 즉 세율이 16.5%니까 곱하면 13만 2천 원이라는 세금을 절세할 수 있었네요. 이제부터는 모바일 청첩장 받으시면 꼭 캡처해주세요. 시간이 지나면 이게 다운이 안 되더라고요. 두 번째는 통신비인데요. 인터넷과 전화 아직 사업용으로 전환하지 않으셨다면 당장 내일 신청하세요. 온라인 쇼핑몰 하는데 인터넷 당연히 비용 처리가 되고 고객하고 전화하고 문자하는 거 당연히 비용으로 인정해줘야겠죠? 이용하시는 통신사에 전화하셔서 사업자용으로 바꿔달라고 하면 바로 변경해주고 세금계산서도 월 말에 발행을 해줍니다. 세 번째, 혹시 작년에 차량을 구매하지는 않으셨나요? 업무에 필요한 용도로 구입한 차량비도 빼준답니다. 놓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건데요. 저도 세무사님이 준비해달라고 했던 서류 리스트에는 이 내용이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얼핏 알고 있었던 내용이라서 한번 여쭤보니까 차를 나중에 중고로 되팔 때 부가세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처리를 안 하는 경우가 많다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차를 오래 탈 생각이라서 되팔더라도 차값이 높지 않을 것 같아서 그 부가세보다 절세 활용하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 들어가지고 감가상각으로 처리했습니다. 차량 구입한 비용은 5년으로 나눠서 1년에 최대 800만 원까지 감가상각 처리가 가능한데요. 아까 그 4천만 원 벌었던 순이가 이걸 활용했다면 132만 원의 세금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네 번째는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는 건데요. 이건 제가 이전 영상 쇼핑몰로 퇴직금과 권리금을 받는다고 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긴 했었는데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해서 매월 일정 금액을 납입하면 소득에서 그만큼을 차감해 줍니다. 다만 소득의 금액에 따라서 최대 공제해주는 정도가 다르긴 하거든요.
만약에 4천만 원 이하라면 연간 500만 원까지 공제가 되고 1억 이하라면 300만 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순위를 또 소환해서 보면 매월 공제회에 40만 원 정도씩 납부를 해서 1년에 480만 원을 납입했었다면 79만 원 가량의 세금 혜택을 볼 수가 있겠네요. 다섯 번째는 지방세의 비용 반영입니다. 즉, 지자체에 작년 한 해 낸 세금, 지방세를 비용으로 인정해서 공제해주겠다는 건데요. 이건 국세가 아니라 지방세이기 때문에 홈택스에서는 자료 조회가 안 돼요. 그래서 사업주가 꼭 챙겨서 세무사님께 전달해 주셔야 됩니다. 통신 판매업 하시는 분들은 매년 1월에 세금 내셨었죠. 등록 면허세라고. 이거 반영해 주고요. 만약에 사업과 관련된 취득 차량의 자동차세를 냈다면 이것도 비용 처리가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위택스나 주민센터에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를 발급받으시면 확인 가능하세요. 여기까지는 소득공제 부분이에요. 소득공제,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바로 과세 표준을 결정짓기 때문이에요. 많이 벌면 벌수록 내야 하는 세금의 비율이 높아지거든요. 가령 1,000원 벌면 100원 내고 2,000원 벌면 200원 내는 게 아니라 2,000원 벌면 250원을 내야 하는 그런 식인 거죠. 아까 얼핏 보여드렸던 종합소득세율 표를 보시면 4,600만 원 번 사람과 4,700만 원 번 사람은 100만 원 차이지만 세율이 바뀌어서 낼 세금은 훨씬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소득을 낮출 수 있는 소득공제를 꼼꼼히 챙기셔서 최대한 소득 구간을 낮게 하는 게 절세의 팁이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2월 결손금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작년에 소득이 마이너스다. 혹은 사업을 11월에 시작해서 초기에 투입한 비용은 많이 있는데 소득이 아예 없다. 이런 케이스 있겠죠. 소득이 거의 없으시니까 신고를 안 해도 되지 않나요? 라는 질문 주변에서 많이 보는데요. 오히려 신고를 해서 결손금 처리를 하고 이걸 다음 해에 공제받는 밑거름으로 쓰시기를 추천드릴게요. 마이너스일수록 더 챙기셔서 그 당해는 아니지만 그 다음 해에 세금을 줄이는데 꼭 반영하세요. 일곱 번째는 이건 제가 누누이 여러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건데요. 꼭 사업용 신용카드 하나 지정하셔서 국세청에 등록하시고 매입할 때나 비용 지출 시 전부 그 카드로 긁으세요. 계좌이체하고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이런 거 일일이 챙기다 보면 누락하기가 쉽고 결국에 이렇게 모인 티끌이 구멍을 송송 내서 힘들게 번 돈 세금으로 술술 흘러보내게 되거든요. 카드 명세서는 국세청이 인정한 적격 증빙이니까 안 쓰는 신용카드 하나 정해서 홈택스에 등록만 해주세요. 3분이면 끝납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기본인데요. 신고 기간과 납세 기간 꼭 잘 지키셔서 가산세 맞지 않도록 하세요. 제가 올 2월에 가산세를 냈거든요. 종합소득세 중간 예납이라는 고지서를 올해 초에 받았었는데요. 내용인즉슨 2022년 네가 낼 종소세 중에서 한 절반 정도를 2월까지 미리 내라 이거였어요. 아직 신고를 안 했으니까 2021년 작년에 냈던 거 기준해서 우선 반절만 내 이랬거든요. 그거 보고 저는 뭔 세금을 먼저 내래, 미리 땡겨내면 깎아주지도 않으면서 라고 무시하고 넘겼는데 알고 보니까 선택사항이 아니라 그때까지 꼭 내라는 거였어요. 안 내고 지나갔더니 3월 1일 날 바로 문자가 오더라고요. 가산세 35,000원을 더해서 3월 1일 날 바로 납부했습니다. 이렇게 저는 2021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쳤답니다. 그래서 얼마 냈냐고요? 지방세 10%를 포함해서 한 300만 원 정도 나왔어요. 부자가 되신 분들이 내야 하는 세금에 대해서 아까워 말라고 하셨는데 아까운 마음부터 드는 거 보니까 부자 되려면 아직 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느덧 구독자가 2,000명이 넘었어요. 그래서 그냥 지나치기엔 또 섭하고 어떤 이벤트를 해드리면 좋을까 싶은데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적극 반영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 말미에 말씀드려요. 라이브를 제가 한 번도 안 해서 라이브를 통한 Q&A 시간을 갖는 건 어떨지, 아니면 한두 분 정도 추첨해서 제가 간단히 개별 코칭을 진행해보는 건 어떨지, 또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제가 지나치지 않고 꼭 회신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혼자서 사업을 키우다 보니까 이것저것 알아야 할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닌데요.
오늘은 좀 어려울 수도 있는 세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 여러분들께도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겠네요. 이상 오늘도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부자 되는 그날까지 돈덕후의 돈덕질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